사람의 삶을 바꾸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한 일본 여성의 고백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한국 남자의 자상함, 그리고 정서 중심의 사회 시스템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오사카 외곽의 작은 꽃집에서 혼자 아침을 맞이하는 일상이 벌써 8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일 반복되는 고요한 시간들은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었죠. 관절 곳곳에서 느껴지는 둔한 통증은 이제 친숙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때마다 지갑 속 얇은 현금 다발이 눈에 들어오곤 했었네요. 의료비라는 현실 앞에서 아픈 몸을 달래는 것조차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나날들 속에서도 작은 꽃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꽃들만큼은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내는 일상이 내게는 소중한 의미였더군요.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심하게 아픈 다리 때문에 꽃집 안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고관절 부위가 찌릿하게 아파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마침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고관절 이상 진단이라는 말을 건넸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네요. MRI와 각종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비용만으로도 거의 100만 엔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보험이 있다고 해도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에 빠졌죠. 치료를 받고 싶지만 현실적인 벽 앞에서 막막함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친구 사오리가 떠올라 전화를 걸어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네요. 사오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의료관광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관련 정보를 찾아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인터넷 검색을 시작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디컬 콜이라는 정부 공인 프로그램과 서울 외국인 체험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더군요. 건강검진부터 문화체험, 심지어 항공비 일부 지원까지 포함된 6일 일정이라니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단기 체류자는 한국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병원 자체 패키지로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망설이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작성했죠. 놀랍게도 3일 만에 합격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지만 설레는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네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첨단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 앞에서 잠시 당황했지만 화면의 안내를 따라하니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여러 언어로 표시된 전광판들이 공항 곳곳에서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AI 로봇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내 가방이 금세 나왔고 입국 심사는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런 공항은 드라마에서나 봤던 장면 같다고 말이에요. 출구를 나서자 김태호라는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내 이름을 부르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 시스템을 경험하니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네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태호 씨는 앞으로의 의료 일정과 시스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느끼던 불안감이 그의 차분한 목소리 덕분에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들이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고 현대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일본의 대형 병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접수 데스크부터 대기실까지 모든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움직임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접수부터 검사 안내까지 전 과정을 함께 동행해 주었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낯선 곳에서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시설들을 둘러보며 이곳이 정말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잘 준비된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네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무성의한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의료 환경을 보니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어요. 이튿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태호 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작은 보온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직접 끓여온 죽이라며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드시라고 건넸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직업적 친절을 넘어선 진심, 어린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도 그는 계속 가벼운 이야기를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보고는 괜찮다며 어깨를 토닥여주기도 했어요. 검사가 끝난 후에는 한강의 야경이 예쁘다며 드라이브를 제안했습니다. 강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라본 서울의 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가족 문화와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단순한 업무상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강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런 진심이 내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틀째인데도 이미 이곳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태호 씨와 함께 걷는 서울의 거리들이 편안하고 정겨웠습니다. 그는 길을 안내할 때마다 이곳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듣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내일 일정에 대해 미리 알려주며 준비할 것들을 챙겨주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세심하게 돌봐준다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네요.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던 호텔방에서 문득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태호 씨가 커피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내 모습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준비해서 내 옆에 앉았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과 사별한 후의 외로움이 몸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8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과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내 손을 조용히 잡고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그의 존재 자체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살고 싶다는 감정을 다시 느꼈어요. 누군가 내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검진 결과를 받는 날이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고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구체적인 수술 방법과 회복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태호 씨는 치료 비용과 보험 적용 가능성까지 꼼꼼히 정리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받았던 견적과 비교해보니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수술받고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이에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업무적 책임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광장시장에서 함께한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대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고 나 역시 그의 온기에 자연스럽게 기대게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태호 씨는 치료 계획이 담긴 브로슈어와 회복 일정표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료 맨 뒤쪽에는 그의 손글씨로 가족처럼 돕겠습니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전통시장을 걸으며 그가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장 곳곳에서 풍겨오는 사람 사는 냄새와 정이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는 휴식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였어요. 시장 안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내가 결정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마음속에서 그를 믿어도 되겠다는 조심스러운 신뢰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술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절차가 빠르고 투명했습니다. 태우 씨는 체류 비자 요건과 의료보험 적용 조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주었어요. 복잡할 수 있는 행정 절차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니 막막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한국에 그대로 머물러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녁에 그는 조용한 일본식 덮밥집을 예약해 두었다며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식사 후 북촌 한옥마을을 함께 걸으며 가로등 아래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해 보일까요? 라고 말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아픈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그의 말은 단지 조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진심이 담긴 위로 같았습니다. 확실한 결정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속 벽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내 마음속에 특별한 사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가부장적이고 문화가 거칠다는 말들은 모두 잘못된 정보였어요. 태호 씨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내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내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병원과 주민센터, 동네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예의 바르고 따뜻했어요. 특히 병원 직원들이 외국인인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예약이 확정되자 태호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적인 초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견은 하나씩 무너졌고 나 자신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내 세계관도 함께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 남자들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김태우 씨를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보다도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었고 나보다 먼저 내 안부와 상태를 살펴주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쌓여갈수록 그는 내게 허구가 아닌 현실 그 자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며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람이에요라고요.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에서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날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드라마에서나 가능하다고 여겼던 감정들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저 허구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회복 속도도 의사들이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효율적이면서도 환자를 배려하는 따뜻함이 함께 느껴졌어요. 태호 씨는 매일 빠짐없이 병문안을 왔고 그의 부모님까지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퇴원 후 F-6 비자를 신청했고 비자 승인이 나자 비로소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어요. 의료 관광으로 시작된 여행이 어느새 인생 관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호 씨와 함께 걷는 서울의 봄 거리가 내 삶의 봄이 되어주었어요. 단순히 아픈 곳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내게는 제2의 인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나의 의료 정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지금 나는 서울 성북구에서 김태호 씨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함께 한글 공부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만난 다른 일본인 친구들도 저마다 제2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말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나라라고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따뜻한 나라였다고 말이에요. 이곳은 내 인생 후반전이 시작된 무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까운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평범한 일상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서울은 이제 내 마음속도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오사카의 꽃집이 그리워지기도 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게 준 것은 치료만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었습니다.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단 하나의 의료보험 정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몸의 치료뿐 아니라 마음의 치료,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가족을 선물해 주었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태호 씨와 손을 잡고 걷는 길에서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단지 환자와 통역사였던 관계에서 이제 삶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나를 다시 살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아픈 몸을 치료하러 왔다가 아픈 마음까지 치유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의 시작이 단 하나의 정보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태호 씨의 따뜻한 손을 잡을 때마다 이것이 현실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보험 하나로 시작된 이 사랑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라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